안녕하세요, 여러분. 잘생긴 김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각장애 편 제1강입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시각장애의 기초 이해와 기출 함정 타파입니다. 기초, 이 단어가 왜 제목에 들어갔을까요? 기초는 지루합니다. 하지만 임용시험은 여러분이 기초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맹과 저시력의 구분 기준이 뭐냐고요? 교정시력이죠. 그 수치가 뭐냐고요? 0.04와 0.3이죠. 그러면 시야 기준은요? 10도입니다. 이 세 숫자만 정확히 외우고 있어도 여러분은 이미 시각장애 파트 문제의 절반은 잡은 겁니다. 오늘 강의는 딱 세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째, 법적 기준점. 둘째, 잔존시력 위계. 셋째, 기출에서 반복되는 함정. 이 세 가지를 마스터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오늘 강의 전체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3단계입니다. 첫 번째, 기준점 세우기. 두 번째, 잔존시력 위계 파악. 세 번째, 기출 함정 돌파. 왜 이 순서냐고요? 시험 문제는 반드시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잔존시력 위계를 외워도 적용을 못합니다. 잔존시력 위계를 모르면 기출 함정에서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 셋은 계단입니다. 아래 계단을 밟아야 위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1단계, 기준점 세우기에서는 법적, 교육적 기준선을 세웁니다. 핵심은 맹과 저시력의 경계인 0.04와 0.3입니다. 2단계, 잔존시력 위계 파악에서는 시력표를 읽을 수 없는 학생의 시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NLP부터 FC까지의 계단을 이해합니다. 3단계, 기출 함정 돌파에서는 우세한의 논리와 광학기구 처방, 그리고 2023년 중등 기출을 완벽하게 해부합니다. 오늘 이 3단계를 다 올라가시면 여러분은 시각장애 기초문제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D자 모양의 수직선이 있습니다. 0.04와 0.3, 두 개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죠. 이 두 숫자가 바로 법적 시각장애를 판별하는 경계선입니다. 교정시력이 0.04 미만인 경우를 맹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시력표를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점자를 사용하고 촉각과 청각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정시력입니다.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고 나서도, 즉 최대한 교정한 상태에서도 0.04 미만이어야 법적으로 맹입니다. 그냥 나은 시력이 낮다고 맹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정 후의 시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정 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이면 저시력입니다. 이 학생들은 잔존 시력이 있기 때문에 확대 자료나 광학기구를 활용합니다. 점자를 쓰는 맹과 달리 저시력 학생은 확대된 묵자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수험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야 장애입니다. 시력 자체는 괜찮은데 양안 시야가 각각 10도 이하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터널 시야가 있는 학생은 시력은 1.0이더라도 볼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좁아서 법적 시각장애에 해당합니다. 이 학생은 맹입니까? 저시력입니까? 이게 바로 시험에서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시야장애 학생은 법적 시각장애이지만 맹 또는 저시력의 구분은 여전히 교정시력 기준으로 합니다. 시야장애는 시력 기준과 별개로 법적 시각장애에 포함됩니다. 시력 수치만 보고 시각장애 아님으로 답하면 오답입니다. 맹 학생들, 즉 교정시력 0.04 미만인 학생들은 시력표 자체를 읽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학생들의 시력을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할까요? 바로 잔존시력 위계 계단을 사용합니다. 슬라이드에서 계단 모양을 보시죠. 아래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잔존시력이 높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가 NLP, 즉 No Light Perception, 완전 실명입니다. 빛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NLP 학생은 점자 전용 학습을 합니다. 시각적 단서를 전혀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위가 LP, Light Perception, 광각입니다. 빛의 명암은 구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밝다, 어둡다 정도는 인식합니다. 그러나 물체의 형태나 움직임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위가 HM, 핸드모션, 안전수동입니다. 눈앞에서 손을 흔들면 그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형태나 수는 구분 못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인식합니다. 가장 위 단계가 FC, 핑거 카운팅, 안전수지입니다. 손가락의 수를 셀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리를 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0cm FC라고 쓰면 30cm 거리에서 손가락 수를 인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0cm FC라면 50cm 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당연히 50cm FC가 30cm FC보다 시력이 높습니다. 거리 없이 그냥 FC라고 쓰는 것은 측정값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에서 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FC는 오답의 지름길입니다. 저시력 학생들은 광학기구를 사용합니다. 단안망원경, 확대경 등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기구들은 어느 쪽 눈에 처방해야 할까요? 바로 우세한, 즉 시력이 더 좋은 쪽 눈에 처방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두 눈의 시력을 비교합니다. 더 좋은 쪽 눈이 우세한이 됩니다. 단안망원경이나 확대경 등 광학기구는 바로 이 우세한에 처방합니다. 왜 우세한에 처방하냐고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세한은 목표 시력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배율, 즉 매그니피케이션이 낮습니다. 그리고 배율이 낮을수록 시야, 즉 필드 오브 뷰는 더 넓어집니다. 시력이 좋을수록 필요한 배율이 낮고, 배율이 낮을수록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시력이 나쁜 눈에 처방하면 높은 배율이 필요하고, 그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세한, 더 좋은 눈에 처방하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세한은 시력 좋은 쪽이고 광학기구를 적용하는 눈이며 배율이 낮고 시야가 넓습니다. 이 흐름을 통째로 기억하세요. 이제 실전입니다. 2023학년도 중등특수 A형 기출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학생 A와 C의 시력 차이를 우세한 기준으로 서술할 것. 학생 A의 정보를 보면 좌안은 LP, 우안은 30cm FC입니다. 학생 C의 정보를 보면 좌안은 NLP, 우안은 50cm FC입니다. 먼저 각 학생의 우세안을 판별합니다. 학생 A는 좌안 LP, 우안 30cm FC입니다. 위계에서 FC가 LP보다 높으므로 학생 A의 우세안은 우안, 즉 30cm FC입니다. 학생 C는 좌안 NLP, 우안 50cm FC입니다. FC가 NLP보다 높으므로 학생 C의 우세안도 우안, 즉 50cm FC입니다. 이제 두 학생의 우세안을 비교합니다. 학생 A는 30cm FC, 학생 C는 50cm FC입니다. 둘 다 FC입니다. 그럼 동일한가요? 절대 아닙니다. FC는 반드시 거리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더 먼 거리에서 손가락 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력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학생 C, 즉 50cm FC의 우세한 시력이 학생 A, 즉 30cm FC보다 더 높습니다. 정답 서술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학생 C는 학생 A보다 더 먼 거리에서 손가락 수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우세한 기준으로 학생 C의 시력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단순히 FC니까 같다고 하면 감점입니다. FC 비교에서 거리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이 기출의 핵심 함정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경계의 기준입니다. 교정시력 0.04 미만은 맹, 0.04 이상 0.3 미만은 저시력, 양안시야 10도 이하는 법적 시각장애입니다. 이 세 기준은 외웠나요? 시험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 위계의 사다리입니다. NLP, LP, HM, FC 순서로 잔존시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FC는 반드시 거리 표기가 필수입니다. 이 순서와 거리 표기 원칙은 서술형 문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우세안의 황금 비율입니다. 더 좋은 시력은 더 낮은 배율을 요구하고 더 낮은 배율은 더 넓은 시야를 만듭니다. 광학기구는 우세안에 처방합니다. 이 논리 흐름을 그대로 서술하면 됩니다.
기본 용어와 측정 기준은 모든 기출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완성한 이 청사진만 있다면 어떤 낯선 함정 문제도 흔들림 없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